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즐겼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혼자라는 것이 익숙함을 넘어 외로움이 되었습니다. 중년의 외로움.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가족과 함께 있어도 느껴지는 깊은 고립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외로움의 무게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50대 이상 인구 중 35%가 우울 증상을 경험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외로움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사람 만나는 게 더 피곤해.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외로움을 인정하기 두려운 것은 아닐까요? 중년 우울, 갱년기 감정 변화, 자존감 저하. 이 모든 것들은 외로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명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50대 초반부터 60대 후반까지 각자 다른 이유로 외로움을 느꼈고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김정숙님. 첫 번째 이야기는 김정숙님, 58세입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언제나 아이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동료들과 웃고 떠들던 분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숙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연락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특히 평일 낮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남편은 아직 일하러 나가고 애들은 다 독립했고 텔레비전 틀어놔도 소리만 들릴 뿐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한 게 너무 싫었어요. 사람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김정숙님은 처음 몇 달간 심한 우울감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하죠. 특히 새벽에 자주 깼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면서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거울 보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친구들이 연락 와도 바빠라고 둘러댔어요. 실제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요. 남편한테도 말 못했어요.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정숙님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역할 상실, 관계 단절, 삶의 의미 상실. 이 3가지가 동시에 찾아오면서 깊은 우울로 이어집니다. 특히 갱년기와 겹치면 감정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전문가 분석. 이연주 박사는 중년 심리 전문가입니다. 25년간 5,000명 이상의 중년 내담자를 만나왔습니다. 박사는 김정숙님 같은 사례를 수없이 봐왔다고 합니다. 은퇴 후 우울은 단순히 일을 그만둔 것 때문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유지해온 정체성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나는 교사다라는 정체성이 없어지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 혼란입니다. 여기에 인간관계 재정비까지 겹치면 외로움이 극대화됩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사실상 끊기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에너지도 없는 상태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연결입니다. 거창한 활동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대화, 작은 만남.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박사의 설명처럼 외로움은 관계의 양이 아닌 질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진심으로 소통할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숙님은 어떻게 이 외로움을 극복했을까요? 김정숙님의 회복. 김정숙님의 변화는 아주 작은 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하고. 그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지금 너무 외로워. 사람이 그리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라도 해봐. 집에만 있지 말고. 그래서 일단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 신청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만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책 정리하고 도서관 오는 사람들 안내해주고. 근데 그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정숙님은 도서관에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의 은퇴자들이었죠.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말도 잘 안 나오고. 근데 다들 비슷한 얘기들 하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다. 친구들이랑 연락이 뜸해졌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게 큰 위로가 됐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 나가요. 그리고 그분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등산도 가고 전시회도 보러 다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정숙님의 얼굴에는 이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자존감도 회복되었고 잠도 잘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필요한 건 바쁜 일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다는 확인.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혼자 힘드신 분들 계시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이라도 밖에 나가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으로 바뀌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박민호님. 두 번째 이야기는 박민호님 62세입니다. 대기업에서 35년간 일하셨습니다. 부장까지 올라갔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였습니다. 하지만 58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민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다닐 땐 정신없이 바빴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 회식 약속으로 가득 찼고 그게 내 일상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텅 비어버린 거예요. 처음 몇 달은 드디어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좋았어요. 여행도 가고 집에서 쉬고. 근데 석 달쯤 지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박민호님은 퇴직 후 심각한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사람들을 만나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은 연락이 뚝 끊겼어요. 처음엔 몇 번 연락 왔는데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그쪽 세계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죠. 학교 친구들한테 연락해봤는데 다들 바빠요. 아직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내랑 둘이 있을 때가 많은데 대화가 잘 안 돼요.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더 외로웠어요. 이 부분이 박민호님에게 가장 힘들었던 지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느껴지는 외로움. 이것을 정서적 고립이라고 부릅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민호님은 점점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전문가 분석. 이연주 박사는 박민호님의 사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성 은퇴자들이 특히 더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 단절입니다.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편인데 남성들은 직장 관계가 인간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퇴직하면 사회적 연결망이 거의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도 있어요. 외롭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게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사귀다가 우울이 더 깊어집니다. 박사는 중년 남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취약함을 드러내는 용기라고 말합니다. 완벽해 보이려 하지 말고 힘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게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박민호님의 회복. 박민호님의 변화는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러다 진짜 병 생겨. 일단 밖에 나가서 걸어. 강제로 운동화 신겨주고 밖으로 내보냈어요. 처음엔 화났죠. 내가 애야 뭐야 하면서. 근데 일단 걷기 시작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어요. 민호님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운동하는 동네 주민들이었죠. 처음엔 그냥 인사만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정도.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매일 걸으시네요. 저도 매일 와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나중엔 같이 걷게 됐고 운동 끝나고 커피도 마시게 됐어요. 그분도 은퇴하신 분이었고 비슷한 고민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제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나 요즘 너무 무기력하다, 외롭다 하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똑같았어. 근데 조금씩 나아져. 민호님은 그 후로 조금씩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 등산하고 한 번은 배드민턴 쳐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옛날 학교 친구들 만나고. 예전엔 그런 약속들이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기다려져요. 아내랑도 대화가 늘었어요. 밖에서 있었던 일들 얘기하고 만난 사람들 얘기하고. 집에만 있을 땐 할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가 부족해요. 삶이 다시 재미있어졌어요. 작은 변화가 삶을 바꿉니다. 민호님처럼 작은 산책 하나가 새로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작은 시작으로 변화를 경험하신 적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마이너스 최은경님. 세 번째 이야기는 최은경님, 55세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활발하고 사교적인 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깊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은경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요. 친구들도 많고 약속도 자주 잡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밝은 모습만 보잖아요. 속마음은 얘기 안 하게 되고. 특히 갱년기 오면서 감정 기복이 심해졌어요.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 되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이유 없이 눈물 나고 화도 나고.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갱년기라 그래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진짜 외로웠어요. 최은경님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갱년기 증상과 함께 찾아온 우울감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왔어요.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면 그냥 아침까지 뒤척이는 거예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친구들이랑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으면 더 외롭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은경님의 외로움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은 있었지만 깊이 있는 소통이 없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인 관계만 있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했던 것이죠. 전문가 분석. 이연주 박사는 최은경님 같은 경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로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외로움. 사람들과의 접촉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외로움. 사람들과는 만나지만 깊은 교감이 없는 경우죠. 최은경님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진짜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갱년기 여성들은 이런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낍니다.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겪으면서 자기 자신도 낯설어지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회복을 위해서는 진정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좋으니 솔직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박사의 말처럼 관계의 수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최은경님의 회복. 최은경님의 변화는 심리 상담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심리 상담센터를 찾아갔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내가 왜 상담을 받아야 하나?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은 사람이라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는 거니까.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됐어요. 저는 그냥 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 은경님은 상담을 계속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갱년기도 와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매일 우울하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래. 나도 똑같아. 근데 너한테 말 못했어. 너는 항상 밝아 보여서. 그때 깨달았어요. 다들 나처럼 힘들었구나. 근데 서로 말을 안 했던 거구나.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눠요. 힘든 것, 우울한 것, 화나는 것 다 얘기해요. 누가 조언하거나 해결책 주지 않아요.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은경님은 이제 외로움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갱년기 증상은 있지만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니 훨씬 견딜만하다고 합니다. 지금 외로우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말하는 순간 외로움은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계신가요? 혹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은퇴 후 정체성을 잃은 김정숙님. 관계 단절로 고립된 박민호님. 많은 사람 속에서도 외로웠던 최은경님.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이정희님 67세입니다. 남편을 3년 전에 여의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잃은 후 정희님의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정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기에 깨웠더니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된 거예요. 처음 1년은 그냥 멍하니 지나갔어요.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 먹을 때도 혼자, 텔레비전 볼 때도 혼자.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었어요. 이정희 님이 겪은 것은 배우자 상실로 인한 깊은 슬픔과 외로움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가 바뀌어 버린 것이죠. 자녀들이 가끔 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데 애들도 바쁘잖아요. 자기 일, 자기 가족 있고 오래 있지 못하고 금방 가요. 그럼 다시 혼자 남는 거예요. 그 고요함이 너무 무서웠어요. 정희님은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도 안 보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연주 박사는 배우자 상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래 함께 산 부부일수록 상실감이 더 큽니다.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아침 식사 준비, 저녁 대화, 함께 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슬픔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느끼는 게 필요해요. 감정을 회피하면 오히려 더 오래 고통받게 됩니다. 동시에 새로운 일상을 천천히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삶을 받아들이고 나 혼자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거죠. 박사의 말처럼 상실의 슬픔은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정희님의 회복. 이정희님의 변화는 딸의 권유로 시작되었습니다. 딸이 어느 날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경로당이라도 나가보세요. 처음엔 싫었어요. 경로당 가서 뭐하나. 모르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지내나. 근데 딸이 계속 권해서 한번 나가봤어요. 처음 가는 날은 정말 긴장됐어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들어갔죠. 정희님은 처음 경로당에 갔을 때 어색하고 불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편 먼저 보내신 분, 아예 결혼 안 하신 분, 이혼하신 분. 다들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가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새로 오셨어요? 반가워요. 그렇게 조금씩 대화하게 됐어요. 정희님은 경로당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주 3회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가벼운 운동도 했습니다. 지금은 거기 나가는 게 낙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경로당 가는 날이구나 하면 기분이 좋아요. 거기 가면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희 씨 오늘은 안 왔네. 어디 아픈가 하면서요. 그게 참 고마워요.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정희님은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 생각은 여전히 많이 해요. 밥 먹을 때, 텔레비전 볼 때, 잠들기 전에. 근데 이제는 그 그리움이 제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아프지만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완전히 행복하진 않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면 살만해요.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희님처럼 그 슬픔을 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큰 상실을 경험하신 분 계실 겁니다. 어떻게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김정숙님, 박민호님, 최은경님, 이정희님. 각자 다른 이유로 외로움을 겪었지만 모두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이연주 박사가 말하는 외로움 극복의 핵심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롭다는 것을 인정하기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이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배고픔이나 갈증처럼 우리에게 뭔가 필요하다는 신호인 거예요.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작은 연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갑자기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동네 산책하면서 이웃에게 인사하기, 도서관 자원봉사 1시간만 하기, 경로당에 한번 나가보기. 이런 작은 시도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세 번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대화입니다. 한 명이라도 좋으니 솔직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표면적인 안부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외로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네 번째,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일수록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히 자고, 가벼운 운동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책 읽기, 산책하기. 이런 활동들이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회복의 밑바탕입니다. 다섯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도움을 청하세요. 심리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지역보건소.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이야기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외로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겪는 고통은 크지만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순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이론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실천, 매일 한 명에게 연락하기. 문자 메시지라도 좋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안부 묻기.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동생이나 형제에게 연락하기. 하루에 한 명씩, 일주일이면 7명과 연결됩니다. 한 달이면 30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천, 일주일에 한 번 밖으로 나가기. 집 근처 공원 산책, 도서관 가서 책 읽기, 마트 천천히 둘러보기,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기.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실천, 동호회나 모임 하나 가입하기. 등산 모임, 독서 모임, 노래 교실, 운동 교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나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네 번째 실천, 자원봉사 시작하기.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 지역센터.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봉사는 남을 돕는 동시에 나를 돕는 활동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그것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다섯 번째 실천, 일기 쓰기. 매일 자기 전 5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이 힘들었고 무엇이 좋았는지. 적다 보면 자신의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피하거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천, 감사 노트 만들기.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 적기.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좋은 프로그램을 봤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을 줄이고 행복을 늘립니다. 7번째 실천, 전화 상담 이용하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상담을 이용하세요. 한국생명의전화,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이런 곳에 전화하면 전문가가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비밀이 보장되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줍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우리. 오늘 우리는 4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숙님은 도서관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박민호님은 아침 산책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최은경님은 솔직한 대화로 진짜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이정희님은 경로당에서 새로운 일상을 찾았습니다. 4분 모두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외로운 날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삶. 그것이 우리가 찾아가는 방향입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혼자 사귀지 말고 말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이라도 밖으로 나가보세요. 한 명이라도 좋으니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연락해 보세요. 내일 밖으로 나가보세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모임에 나가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가세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감정입니다. 당신은 이 시간을 견뎌낼 것이고 다시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댓글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언제 가장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 외로움이 찾아오나요? 두 번째 질문. 외로움을 느낄 때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그 감정을 다루시나요? 세 번째 질문. 당신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나 행동은 무엇인가요? 누군가 어떻게 해주면 조금 덜 외로울까요? 네 번째 질문. 외로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노후 불안, 건강 염려. 이런 불안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오늘도 하루를 견뎌내신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중년의 외로움을 다룬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정보를 드립니다. 한국생명의전화 상일 009-3303-0248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000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588-9797.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감사 인사.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신 네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숙님, 박민호님, 최은경님, 이정희님. 용기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위로받을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 조언을 주신 이현주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당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혹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 외로움을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